이제 내담자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제 구조화를 할 때, 내담자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너무 쑥스러워하고, 그 다음에 네, 뭐 아니요.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되게 위축되어 있고, 이야기를 좀 안 하고, 그 다음 꺼려하고, 그런 이제 내담자를 만나면 상담자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많죠. 그 부분을 이제 방법을 좀 한번 같이 볼게요. 첫째는 이제 이 내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이게 상담이라고 온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봤을 때 처음 만나는 장소, 그 다음 처음 만나는 선생님,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이라는 거죠. 상담이란 관계에서 본다면은, 그러면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일 때 내담자가 왔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내담자가 예를 들자면 봉사하러 왔다. 그럼 봉사는 그냥 뭐만 하면 되냐 그러면 뭐 물건 정리하고 뭐 행정 보조하고 그다음에 환경 정리하고 사람하고 관계는 최소화하고 뭘 하냐 그러면 맡아진 일의 역할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일도 바깥에서 그 회사 일이나 어떤 일도 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 안에서 맡겨진 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것들은 사람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냥 막 타이핑만 치든지 뭐 서류 정리하든지 이러니까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에 왔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일하고 10이라는 어떤 척도로 얘기한다면 그 힘듦이 대략 10이 최대치 어색한 상태, 0이 어색하지 하나도 않은 상태, 이런 상태라 그러면 대략 이런 이제 어떤 업무만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한 뭐 2, 3 혹은 2에서 뭐 5 정도, 이 정도의 점수에 위치해 있을 겁니다. 그 어색함이. 그런데 상담이라는 관계에서 그 또 첫 스택이 상담이에요. 이제 장소를 처음 와봤다. 뭐 네. 상담사도 처음이다. 그러면은 이 상담사를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하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면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뒤집어서. 상담사가, 이제 상담사가 되려고 할 때 상담사가 내가 교육 분석을 받으러 갈 때 많은 교육 분석을 받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분들은 실제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자기 교육 분석을 받아요. 그러면 상담자로 하려고 이미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걸 대학원 석사에서 공부를 배우고 배웠거나 혹은 박사에서 배웠던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는 본인이 상담을 10년 동안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분석을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상담이 뭔가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교육 분석 와서 처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의 100이면 100 모두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뭘 내가 이야기하지? 그리고 아, 내가 뭘 이렇게 어디까지 개방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게 뭐지? 이런 고민을 다 얘기해요. 약간의 정도는 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상담자도 자기의 교육 분석을 받으러 올 때 이런 고민을 해요. 하물며 오, 내담자가 상담이라는 것이 상자도 모르고 그냥 뭐 요즘 상담이라는 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슈화돼서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덜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정신과 다닌 사람들만 받는다 이러지만 요즘은 많이 이게 문화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상담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낯선 곳에 낯선 선생님들한테 앉아서 보세요. 우리가 어, 앉아서 어떻게 앉아요? 상담자고 내담자고 만나서 얘기할 때. 바로 이렇게 내 앞에 앉아서 바로 이렇게 앉아서 이 테이블 하나 정도 거리 두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비스듬하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앉아서 상담을 얘기하면 뭐라고요? 뭐라고요?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이런 내담자도 있어요. 비자발적 내담자들. 법원에서 이제 명령받아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내담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주 대한다. 이 말은 얼굴을 우리가 마주 대해서 눈도 마주쳐야 되고 또 상대의 얼굴 표정도 봐야 되고 저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 집중도 기울여야 되고 이게 상담의 환경의 첫택이 상담의 환경 상담의 구조라는 거죠. 이런 맥락을 상담자가 선이해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어떠신가요? 상담자 선생님. 아, 내담자가 첫 택이 상담 왔을 때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다. 어색할 수밖에 없었겠다. 충분히 공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까지는 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기질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해서 접근 동기가 높은 사람이 있고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접근을 조금 회피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어떤 기질의 개별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조금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이 안에 내면에 사람에게 마주 대한다라는 이 부담감은 동일하게 첫택이 상담에서는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이제 마주 대해서 보세요.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한테 항상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말을 하지 않고 15분 동안 소회의실에 두 사람씩 놓고 눈으로만 보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요.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럼 이게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서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데 이 15분 동안 비언어적으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으로. 지금 만나서 반가워요. 나는 당신은 어쩌냐 뭔가 많은 일에 얘기를 하잖아. 말은 하지 않고. 근데 마주보고 있고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 다시 전체 모였을 때 어떤 피드백이 공통적으로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집단을 정말 거의 1000번에 가까울 정도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정확하게 세진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많이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만 얘기해도 이렇게 따뜻함이 전해지는군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근데 이 내담자가 상담자하고 마주대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상담자가 이제 내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첫택이 상담에서 내담자를 만나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걸 뭘 보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사인이 뭔가요? 말이 많다. 그러면 이게 내가 불안하구나. 우리가 불안할 때 뭔가요? 많이 움직이고 말이 많아요. 왜? 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산만하게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말로 하고 이러죠. 그래서 그런 그 불안하다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막 뭔가 막 분주해 할게. 그러면은 같이 앉아있는 상담자가 상대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입장을 바꿔놓고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참 이렇게 이게 담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면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이게 이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물리적 공간도 필요하죠. 그래서 내담자하고 상담자하고 앉는 거리도 조금 좀 떨어져 앉죠. 너무 가까이 막 상담자가 막 관심 있고 이렇게 어떤 내담자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갖고 그 오면은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왔어요? 왜 이렇게 눈도 튀어나왔어? 이러면서 막 얼굴을 갖다 들이대면서 막 갔다가 와요. 그러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부담되죠. 이 물리적인 거리의 공간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물리적 공간도 있어야 되고 심리적 공간도 있어야 돼요. 왜? 공간이 있으면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뭘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여유, 공간이 생겨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뭐냐? 상담자가
이렇게 이제 좀 담아내는 게 필요해요. 담아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알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 내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나 봤을 때 내가 막 이제 막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엄마가 막 더 난리를 치고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지. 이게 지금 몇 번째야. 그리고 막 질문을 따다다다다다 하면은 아이가 자기의 그 마음을 더 얘기하기가 어때요? 아,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더 큰일이 나겠다. 이까지만 얘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닫아버리죠.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 부모를 보면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분들을. 그러니까 나는 아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막 아이가 학교에서 막 괴롭히고 왕따를 당했을 때 어느 놈이 막 우리 아이를 내가 막 아주 학교를 가서 막 뒤집어 버린다고 막 어느 놈이 우리 애를 그랬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뭔가를 하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볼 때 아, 엄마가 저 정도쯤 학교 오면은 우리 학교가 난리 나겠다. 내가 앞으로 힘들면은 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과도하게 부모가 뭔가에 대한 부분을 말을 많이 하거나 과도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 상대의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더 불안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사도 동일하다. 내담자가 처음 왔으니까 당연히 낯설고 낯선 사람 앞에서 마주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침묵이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조금 공간이 있게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걸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규칙보다는 그 내담자하고 나하고 맺어지는 심리적 공간을 여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를 조금 느껴보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한 방법일 거라고 보아집니다. 진짜. 네. 진짜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책에 다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이 심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2부 하나부 구조화에 대해서. 일단은 궁금한 게 어 사실 그 자연스러운